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나왔죠. 기존 누진제는 유지하되 7월과 8월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 개편안을 두고 한국전력공사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사실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한전의 재정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를 지원하기로 한 정부 방안도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 이 개편안이 의결된다면 한전 손실을 우려한 소액 주주들의 반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는 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에너지법 전문 이동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자 토론 다시 한번 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토론 참여 샵 3698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 코너 시간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진제 개편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1안이 앞서 최종안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이 결과를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3가지 안이 나왔었는데요. 네. 세 번째 안은 이제 누진제 폐지안. 그 첫 번째 안은 이제 누진제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구간을 확대하는 안. 예. 이 안도 이제 그거 이제 유사한 안입니다만 이걸 볼 때 결국은 이 안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네. 현재 이제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일단 피하는. 그러니까 누진제를 폐지한다 하는 것 자체라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해버리면 예. 이게 정치권에서 그렇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일 거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무난한 방법을 일단 네. 일환을 해서 택해서 그걸 이제 이사회에 상정을 했는데 잘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 예, 현재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도 좀 여쭐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 누진제 폐지를 줄곧 주장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 누진제라는 것이 과거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요금을 좀 높게 부과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소비자한테는 낮은 가격을 부과를 하는 게 누진제의 취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그 사회가 변하면서 1인 가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이지만 에너지를 적게 하는 분들한테도 에너지 요금이 적게 가고, 그리고 또 에너지 설비가 효율이 낮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지만 낮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전기 제품을 쓰다 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또 높은 그 사용량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과거의 누진제의 취지가 좀 변색되는 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시장 경제 질서에 반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도 하나의 서비스 또는 이렇게 물품으로서 예.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돼야 되는데 일정한 취지에 따라서 가격이 2분화, 3분화 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누진제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 나눴던 이 바대로 일단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그 개편안 1안을 최종 공고안으로 제시해 놓은 일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이 이사회를 열었고요. 누진제 최종 개편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안건은 상정됐는데 의결이 보류됐어요. 예, 그게 결국은 이제 배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몇몇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겠다, 네. 배임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사들 개인이 대단히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현재 1분기 한 6천억 정도의 적자가 지금 나 있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2천억 이런 예.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이제 향후에도 올해 이제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적자가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한국전력이라는 어떤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어떤 손실을 이제 만들었다는 즉 손실이 생겼에 대한 책임 그게 배임에 대한 이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게 이제 정부가 전적으로 그 손실을 메워주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고요. 예. 작년에도 적자가 났던 거에 비해서 그런 어떤 손실을 정부가 전적으로 메워주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게 올해 이사회에 이사들에 대한 대단히 큰 의사결정에서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이슈가 계속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좀 여쭙겠는데요. 변호사님께도 사실 정부가 추진한 이 개편안이라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 이런 추측이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적자 부담이 컸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적자 폭도 크고 또 한전이 공기업이고 대주주가 정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한 부분 그리고 그 대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요인도 고려됐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예. 그 한전의 이사회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려고 했던 정부 계획 좀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교수님? 예, 지금 그래서 아마 정부 쪽에서는 다음 이사회를 가능한 이제 빨리 잡도록 예. 해서 다시 이제 이사회 안건을 올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아마 논의를 하려고 그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이사회 이전에 한전 쪽에 이제 이사회에 어떤 자료를 보내든지 해서 정부가 어떤 정도까지 우리가 보전을 해주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분명히 계획을 제시해서 이제 통과되도록 이제 노력하려고 아마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상컨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부가 현재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이미 이제 여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여름에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전력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이제 줄여줄 수 있을까 하는 큰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 있어서 그런 정책 실행 자체가 조금 문제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가 되긴 했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감농을박 이렇게 논쟁은 있겠지만 예.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사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벌써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5867번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하하고 이 세금으로 메워준다, 선심성이다 이런 지적을 좀 한 것 같은데 이 지적과 관련해 좀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국민들의 어떤 소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걸 세금으로 과연 메워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이슈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는 이제 특수한 어떤 상품에 대한 이슈가 지금 돼버리는데 과거에는 특히 오일 쇼크 이후로 이런 어떤 누진적인 어떤 네. 요금 체계가 들어왔습니다만. 과연 전기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예를 들어서 물도 있고 예. 가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음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하고 이게 동일한 하나의 형태의 상품인가 아니면 전기가 특수한 상품인가 여기에 대한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된 상태로 예. 과거의 관성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걸 어떻게 메우느냐에서 그럼 일시적으로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국민의 세금.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근시안적인 어떤 정책이 지금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점은 그만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편안이 의결이 됐을 경우 이 결과에 따른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다시 여쭐게요. 이 전력 사용량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것 같은데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또 전력 부족 현상 이렇게 좀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를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란이 채택이 됐을 때 이 문제가 좀 불거질 거라고 보십니까? 급격한 증가는 저는 아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 전체 어떤 전력 소비 중에서 가정용으로 좀 하고 있는 게 대략 13% 정도. 그리고 산업용이 대략 50%, 그리고 상업용이 한 32%,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 그런 측면에서 가정용이 한 13% 정도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력 소비에서 볼 때는 예.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반 이제 국민들이 요금 자체를 이제 보전해 준다, 즉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면 과거보다 이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자체를 과거에는 아껴서 사용했는데 이제 쉽게 더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전에 대한 이슈입니다. 예. 즉 원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저코스트의 발전 시설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 화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자연과 풍력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주로 이제 화력이라든지 이런 데 코스트가 비싼 또는 가스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코스트는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소비가 늘어나는 그리고 비용을 올릴 수 없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우에는 올해 이제 결국 무더위 이슈가 어떻게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올해 좀 안 더웠으면 즉 더위가 가장 예, 결정적인 예. 변수가 되는 이런 또 정말 우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용자 증가, 그 사용량 증가에 대한 그 손쉬운 인식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좀 해주셨고요. 같은 내용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 네. 네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견이 크게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전력 사용량 문제와 관련한 그 전력 이용량 증가 그리고 관련해서 전력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기요금을 한전이 떠안을 수 있는 이 문제를 좀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얘기되는 바가 총 할인 추천액이 지금 살펴보니까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네. 부담이 적지 않은 금액이죠. 예, 올해 그 한전 적자 예상액을 1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예. 3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손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 거죠, 교수님? 네,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과거에 한전이 적자폭이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결국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손실이 나게 될 경우 또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전기 요금의 어떤 보전 자체도 세금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게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그걸 메우는데 또 세금이 들어가는 어떤 이중의 어떤 우리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력의 어떤 생산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의 시스템을 볼 때 단기간 해결된 가능성은 좀 안 보인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1조가 넘는 적자폭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좀 들여다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이 앞서 이 네. 교수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시지만 그 앞서 그 이사회 결정이 보류된 원인으로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이런 부분이 좀 결정적으로 작용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직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는 거죠? 네, 아직 지원 방안은 나온 바는 없고요.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여름 이후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에 대한 보완책도 여름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 같지만 결정이 된 건 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청자 의견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요금, 이 생활과 밀접한 이슈다 보니까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끝번호 8535번이 5번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지금의 누진제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에너지도 부족한 나라에서 전기 소비는 소비한 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온실가스도 그만큼 증가, 뭐 이상기후 발생 유발, 뭐 기타 의견, 개인 의견까지 좀 주셨는데 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 계속해서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또 한번 짚어볼까요? 한전 손실 부담까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논란에 뭐 전기요금 결정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많이 뭐 저희 언론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과정을 보면 예, 한전 이사회에서 이제 전기 공급 약관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예. 인가를 받기 전에 재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또 전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쪽은 발전회사와 한전인데 예,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상당 부분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이로 인해서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요금이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결정을 하고 때로는 그 공급 원가보다 낮은 그 요금도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교수님께 좀 추가로 여쭐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전기를 싸게 만들었던 그 전기 생산 그 비용이 적게 들었던 이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을 다시 좀 늘려야 된다. 이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좀 필수적으로 좀 연동되는 과제 이슈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정부 정책은 반대로 비싸게 전기를 사용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면서 공교롭게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좀 이제 시도를 하려고 있는 상황이고 상충되는 좀 이슈가 있는데 이 원전 문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을 좀 첨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엔 이번에는 원전과 이제 전기요금 관련돼서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전력 소비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하는 즉 전반적인 그러니까 하나는 산업용 전기에서 산업용 이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효율화라는 예. 부분이 빠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상업용 전기에 있어서의 어떤 전력 사용을 그러니까 전략한다는 이 기본적 개념이 좀 빠져 있습니까? 예. 원전이 빠진 상태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전이 빠진 만큼 일단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원전이 빠지고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면 화력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늘린다는 것은 자연히 코스트 즉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건 다시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앞뒤에 논리적으로 예.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소비하고 전체 이제 구조에 대한 어떤 생산과 소비의 구조를 첫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한전이라는 어떤 기업과 전체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효율화, 경영의 효율화라는 측면과 어떤 전력에 대한 생산 과정에 대한 효율화 이 두 가지를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이 또 누락된 상태로 일단은 전기요금 올릴 건 뭐 예를 들면 체계를 뭐 이론할 거죠. 이런 논란만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전력 생산에 대한 코스트는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고 예.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고민도 결국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과도적 기간 동안에 그러면 어쨌든 단기간에 코스트가 올라갈 건데 그 단기간에 어떻게 전력 소비를 억제할 것인가 이 고민이 좀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뭐 고민과 문제 제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덧붙여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이 일안이 이번에 의견이 보류가 됐지만 개편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정책에 반영됐을 경우 소비자들이 좀 많이 깎아줬다고 느낄 수 있나요? 근데 되게 이제 10,000원, 20,000원이기 때문에 예. 그게 그렇게까지 많이 깎아줬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항상 어떤 국민들의 소비에 대한 부분에 갭이 생겼을 때 그걸 세금으로 메울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예. 그러면 향후에 이제 전력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한 어떤 요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이 결국에는 어렵게 낸 세금을 결국에는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일부 그것도 이제 특정한 하나의 계층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소비 즉 갭을 메워주는데 꼭 써야 되는가? 라는 어떤 근본적인 즉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짚어보자면 예. 전력이라는 게 보편적 복지의 대상인가 아닌가? 또는 이게 특수한 상품인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누려야 될 하나의 혜택인가 이런 예.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다 빠져 있다는 그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바는 이란이 통과돼도 그렇게 이게 높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시청자 의견이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네요. 끝번호 5050번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기 소비를 줄이면 국민은 더워서 생산성 향상 떨어진다. 국가는 전기라도 풍족하게 쓰게 해주셔야 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그 입장을 좀 전달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개편안이 만약에 의결이 됐을 때 변호사님 한전 소액주주 이 법리적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소액주주는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뭐 소송을 걸겠다 이런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배임에 해당이 하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이게 업무상 배임죄 구성 요건을 보면 타인의 선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타인에게 손해를 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전 이사회 의결을 보면 이사회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분명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전기요금을 할인을 해준다면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경제적 이익이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전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법적 인정점이 남는 게 그 한전의 이사회의 이사들의 결정이 임무를 위배했는가 이 부분이 법적 인정점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현직 판검사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변호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배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네. 반반으로 의견이 갈린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한전을 상대로 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마 그 이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는 예. 것 같은데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그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에 분명히 회사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되고 예. 그 회사는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예, 네. 예.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그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손해는 간접 손해이기 때문에 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고 이번에도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아마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번에도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좀 계속 이뤄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 결국 이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과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근본적으로 세 번째 안, 누진제 폐지 이제 이런 예. 이슈가 있습니다만 누진제를 폐지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치적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걸 계속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진짜 오일 쇼크 이후부터 이제 누진제라는 즉 전기라는 건 굉장히 희소하고 중요한 자원이라는 전제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민간 소비를 억제하는 그게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물구가 흐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특히 이게 가만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가 여름철에 어떤 이상 고온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즉 지구 온난화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나 에어컨 또는 선풍기 같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취약계층이나 결국엔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이슈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어떤 정책적 일관성을 위한 하나의 이런 어떤 정책 집행.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진제를 폐지하냐 유지하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 한국전력이라는 전력을 담당하는 어떤 기업의 효율성의 향상 또 예. 그리고 특히 산업 부분에 있어서 성역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어떤 유럽의 어떤 일반 어떤 제조업체에 비해서 한국의 어떤 기업들, 공장들의 특히 전기에 대한 이런 어떤 전반적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만 올려도 전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많은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자꾸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심각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오후 토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